작은 아파트 안 72살의 정순애는 창가에 앉아 바늘을 꿰고 있습니다. 손길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확했지만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서울 인사동에서 유명한 한복집을 운영했던 그녀.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전통이 잊혀가면서 결국 문을 닫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됐죠. 할머니, 저 학교 갔다 올게요. 10살 민준이가 현관에서 외쳤습니다. 순애는 급히 바느질을 멈추고 일어났어요. 잠깐만, 오늘 날씨가 추운데 목도리 챙겨가야지. 하지만 현관문은 이미 닫혔고 민준이의 발소리는 계단을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들고 있던 민준이의 목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들어 민준이가 할머니의 걱정을 귀찮아하는 듯합니다. 어머니, 저희 8시 회의 있어서 먼저 나갑니다. 서영이 급하게 화장을 마무리하며 거실을 가로질러 갑니다. 아침은요?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어머니, 오늘 민준이 학원 픽업 좀 부탁드려요. 저희 둘 다 늦을 것 같아서.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도훈도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도 먼저 가보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그녀가 자란 시골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어제 손질해 놓은 놀이개를 보았죠. 민준이 생일 선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특별히 만든 거야.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이. 순애의 기억 속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새로운 게임 가지고 있는데.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민준이가 할머니의 이야기에 흥미를 잃었을까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순애는 창가로 돌아와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비단은 연보랏빛으로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바느질만큼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파트는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도훈과 서영이 퇴근하고 민준이도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순애는 미리 준비해둔 저녁을 차렸습니다. 민준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민준이는 대답 대신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할머니가 물으시면 대답해야지. 서영이 타이르듯 말했지만 민준이는 겨우 고개만 들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반찬을 더 떠서 민준이 앞에 놓아주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기로 했었죠. 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호텔도 예약했고 렌터카도 미리 해놨어요. 어머니, 같이 가실래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행이라니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니야, 난 그냥 집에 있을게. 너희끼리 재미있게 다녀와. 어머, 왜요?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서영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 있으면 너희도 불편할 것 같고. 난 여기서 푹 쉴래. 도훈과 서영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고 곧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식탁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서 남처럼 지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순애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화려한 한복을 만들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던가요? 이제는 단지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로 전락했습니다. 순애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순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도훈 가족은 분주히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서영은 짐을 챙기고 도훈은 차량을 점검했어요. 민준이는 자신의 태블릿과 게임기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실 생각하니 걱정되네요. 서영이 형식적인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와. 나 혼자 있는 거 익숙해. 냉장고에 반찬 다 해놨으니까 데워 드시기만 하면 돼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순애는 현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사라지자 아파트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진정으로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바꿔보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만이 덩그러니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틱, 틱, 틱. 시계 소리가 어쩐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재봉틀, 한복 1000조각들, 바느질 도구들. 순애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한복을 만들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정순애의 한복이라면 누구나 알아주는 시절이었습니다. 결혼식 한복을 맞추기 위해 예약을 몇 달씩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는 내 손에서 피어나는 한복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순애는 천천히 사진첩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들 도훈이 태어났을 때 그의 첫 돌잔치, 학창 시절, 결혼식까지 그녀의 인생이 한 페이지씩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준이의 100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순애의 집은 따로 있었고 한복집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순애는 문득 텔레비전에서 봤던 강원도 정선 아라리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통 한옥이 즐비한 마을, 고즈넉한 분위기, 그리고 그곳에서 전통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순애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도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생각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도훈이 가끔 사용법을 알려준 덕분에 기본적인 인터넷 검색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정선 아라리촌 한옥.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한옥들, 그리고 그곳에서 열리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들. 순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정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그녀 명의로 된 통장을 확인하고 남아있는 적금과 연금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후에는 부동산을 찾아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작은 원룸에 대해 상담했어요. 그 집은 오래전에 한복집을 정리하고 난 후 유일하게 남겨둔 그녀의 재산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려고 하세요? 요즘 시세가 좋은데 좋은 가격에 나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한복 몇 벌과 평소에 입는 옷 몇 벌을 꺼내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아온 바느질 도구와 특별한 천조각들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애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편지를 썼습니다. 도훈아, 서영아, 민준아. 이제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것이다. 가끔 연락할게. 편지를 쓰는 순애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과 설렘이 그녀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준이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정성스럽게 만든 놀이개를 올려두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마지막 선물이야. 언젠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순애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강원도 정선행 버스를 기다리는 순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강원도 정선으로 향하는 버스 안, 정순애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푸른 산과 넓은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쥔 가방 안에는 그녀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바느질 도구들, 특별히 아끼던 비단 조각들, 그리고 직접 만든 고급 한복 몇 벌. 버스가 산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순애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홀로 떠나는 여정,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정선 아라리촌까지 간다오. 혼자 가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꿈을 찾아가는 게 대단한 일일까? 젊은 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좇는 건 멋진 일이죠. 4시간의 여정 끝에 버스는 정선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한옥 숙소로 향했습니다. 아라리초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산자락을 따라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좁은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순의 할머니신가요? 한옥 숙소의 젊은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두었어요. 들어오세요. 작지만 아름다운 한옥방에 들어서자 순애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과 하늘, 마당의 작은 나무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이 근처에 장기 임대할 만한 집도 있을까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한옥을 찾으시나요? 마침 이 근처에 노부부가 살던 한옥이 비어 있어요. 할머니께서 관심 있으시면 내일 한번 보러 가실래요? 순애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첫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고요함과 자연의 소리가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라리촌의 주민들은 대부분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한옥 체험관, 전통 음식점, 공예품 만들기 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어머, 이 놀이개가 정말 아름답네요. 공예품 가게 주인이 순애의 목에 걸린 놀이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평생 한복을 만들며 살았거든요. 정말요? 혹시 이곳에서 한복이나 놀이개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요즘 관광객들이 전통 공예 체험을 많이 찾거든요. 그 말에 순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녀의 솜씨가 이곳에서는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오후에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빈 한옥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아담한 한옥이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순애의 눈에는 그저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계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준비해 오시면 계약하시면 됩니다. 숙소로 돌아온 순애는 서울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원룸이 예상보다 빨리 팔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은행으로부터 매매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돈의 일부를 한옥 계약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새 생활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아들 가족이 계속 살 수 있도록 그녀가 살던 서울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2해 더 연장해 두었습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순애는 한옥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복 장인이 마을에 오는 것이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방은 바느질 작업실로 쓰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좋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작업실을 갖게 된 순애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바느질 도구와 천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한복들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마치 작은 전시회를 열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이장이 방문했습니다. 정순의 할머니,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들으니 한복 장인이시라고요? 네, 평생 한복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매달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하는데 혹시 한복 만들기나 놀이개 만들기 체험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순애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나누고 젊은 세대에게 전통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순애는 작은 마루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몇십 년 전의 그 열정 넘치는 젊은 한복, 장인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순애는 그렇게 정선 아라리촌에서의 첫 밤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에 두고 온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선택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일 테니까요. 제주도에서의 가족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도훈 가족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할머니 특유의 온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서영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도훈이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느질 도구와 천 조각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서영이 식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도훈이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도훈아, 서영아, 민준아. 이제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것이다. 가끔 연락할게.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전화해봐요. 서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이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들은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자발적인 선택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보니 어머니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 내역은 강원도 정선이었습니다. 정선이요? 어머니가 왜 거기에? 귀가 후 도훈은 어머니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검색 기록에 정선 아라리촌 한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단서가 생겼습니다. 정선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도훈이 결심했습니다. 그럼 당장 가요. 민준이도 데려가야 할까요? 네, 가족 모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민준이가 자기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가 선물 남겼어요. 민준이 책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놀이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놀이개를 손에 들고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 가족은 서둘러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서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도훈은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서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늘 집에서 민준이를 봐주시고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뒷자리에서 민준이가 할머니의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진짜 손으로 만든 거예요? 대단하다. 정선에 도착한 가족은 아라리촌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서울에서 오신 할머니를 보셨나요? 72살이시고 한복을 잘 만드시는 분인데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 정순의 할머니 말씀이신가요? 며칠 전에 오셔서 저쪽 한옥에 사시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반겨주고 있답니다. 도훈 가족은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한옥이 보였고 마당에는 정순애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관광객들이 모여 놀이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도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순애는 관광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입은 한복은 화사한 연보라색으로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집을 나오시다니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한옥 마당의 평상으로 가족을 안내했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꾸나.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아늑하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순애가 준비해둔 차를 내왔습니다. 민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의 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집 진짜 멋있어요. 여기서 살아요? 그래, 이제 여기가 할머니 집이란다. 순애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순애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한 결정을 한 거지. 하지만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함께 있어야죠. 도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에 순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족이라면서 내 삶에 대해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그 질문에 도훈과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한복 만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꿈이 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난 그저 집에서 민준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도훈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중요하다면서 제주도 여행은 왜 너희끼리만 갔니? 순애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배어나왔습니다. 서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아직도 관광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렴,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내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다. 내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만든 한복과 놀이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도훈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로서 평생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떠나시면 저희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걱정할까봐 편지도 남겼고 너희 집 전세 계약도 2해 더 연장해 두었다. 내가 살던 원룸을 팔아서 마련한 거야. 그 말에 도훈과 서영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준비까지 해두었다는 사실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 책상에 놔둔 놀이개 정말 예뻐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순애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니? 네, 진짜 멋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민준이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서영이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서울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나가고 싶단다. 도훈은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서 행복하신가요? 순애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단다. 그 미소를 본 가족들은 더 이상 순애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좋아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한복이 어머니에게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던 거죠. 그래, 한복은 내 인생 그 자체였어. 그런데 서울에서는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지.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놀이개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실래요? 그 질문에 순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자가 처음으로 그녀의 기술에 관심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이니?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순애는 민준이를 데리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도훈과 서영은 마당에 남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도 자신만의 삶과 꿈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작업실에서는 순애가 민준이에게 놀이개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고 순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스승으로서의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훈과 서영은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정선의 아라리초는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순애의 한옥마당에는 여전히 도훈 가족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순애는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고 서영이 돕겠다며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괜찮아. 내가 손님이니 앉아있으렴. 서영은 그래도 부엌으로 들어와 순애 옆에 섰습니다. 제가 정말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그리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의외로 편해.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단다.
어머니 한복이 이곳에서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그래, 처음엔 나도 놀랐어. 서울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던 내 솜씨가 여기서는 소중하게 여겨지니 말이야.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머니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순애는 손을 멈추고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너희 탓은 아니야. 내가 우리 전통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탓도 있지. 마당에서는 도훈이 민준이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여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웃음이 많으세요. 도훈은 아들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서 살 때는 그녀의 표정이 얼마나 활기찼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저 그곳에 계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뿐입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할머니가 여기서는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 그럼 할머니는 이제 우리랑 안 살아요? 도훈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야. 우리는 할머니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애가 직접 담근 장아찌와 산나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이 장아찌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도 해주셨는데 여기서 담그니 맛이 더 좋네요. 서영이 감탄했습니다. 산에서 따온 나물이라 그런가 봐. 이웃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 민준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이웃들이 다 친절하단다. 특히 옆집 박 할머니는 내가 온 첫날부터 많이 도와주셨어. 도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셨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순애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훈아, 내 나이에 부모님이 계속 간섭하면 어떨 것 같니? 너희 가족에게도 너희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고 싶었단다. 도훈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사라지시면 얼마나 걱정됐는지 아세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희에게 편지도 남겼고 집도 정리해 놓았잖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서영이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우리도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애는 감사하다는 듯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도훈은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풍경을 매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순애가 다가와 아들 옆에 섰습니다. 별이 참 예쁘지? 네, 서울에서는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없어요. 도훈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젠 나이도 많고 남은 시간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야. 알아요, 어머니. 다만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쁘게 받아들일게요. 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걱정 마. 내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겠다는 건 아니니까. 가끔은 서울에도 갈 수 있을 거고 너희도 여기 놀러 오렴. 부엌에서는 서영이 민준이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삶이 있으니까 우리가 존중해줘야 해. 그럼 명절에는 만날 수 있겠죠? 물론이지. 할머니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완전히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만의 공간을 찾으신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놀이개 정말 멋있었어요. 다음에 또 배우고 싶어요. 서영은 민준이의 말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전통적인 것에 관심이 없던 아들이
할머니의 공예에 흥미를 보이다니 의외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 간의 긴장감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순애는 가족에게 작은 방을 내주어 하룻밤을 묵게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순애는 혼자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선택이 맞았을까? 가족들에게 너무 갑작스러운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오늘 하루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생각하니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새로운 관계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옥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정순애는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섭섭함도 느껴졌습니다. 도훈이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아침 공기가 좋아서 일찍 일어났단다. 차 한잔 할래? 도훈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애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니? 내가 이해해주다니 고맙구나. 사실 어머니가 서울에서 얼마나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저희 가정의 중심에는 항상 어머니가 계셨는데 정작 어머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네요.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제라도 이해해주니 그걸로 충분해. 서영과 민준이도 나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순애가 직접 만든 전통 아침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 음식 진짜 맛있어요. 민준이가 감탄했습니다. 민준아, 다음에 또 놀러 오렴. 그때는 할머니가 노리게 만드는 법도 더 가르쳐 줄게.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약속하셨으니까 꼭 지키셔야 해요. 아침 식사 후 도훈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순애는 그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영에게는 손수 만든 천연 염색 스카프를, 민준이에게는 작은 놀이개를, 도훈에게는 오래전 그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도장 케이스를 선물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도훈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어. 이제 내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훈은 감동하여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떠날 시간이 되자 순애는 한옥문 앞까지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서영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서 지내시는 게 마음에 드세요? 그래, 여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멋지게 써나가고 싶구나. 다른 거 필요하신 것 없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필요한 건 다 있단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서울에 오실 계획이세요? 글쎄, 당장은 여기 적응하느라 바쁠 것 같구나. 하지만 명절에는 갈 수도 있겠지. 아니면 너희가 또 놀러와도 좋고. 명절에는 꼭 오세요. 그리고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도훈이 약속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올 때는 제 친구들도 데려와도 돼요? 놀이개 만드는 것 같이 배우고 싶대요. 순애의 눈이 감동으로 촉촉해졌습니다. 물론이지. 얼마든지 데려오렴. 순애는 떠나는 가족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마을 입구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옥은 조용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작업실로 가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을 체험관에서 사용할 놀이개 재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편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훈 가족은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혼자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시다니. 민준이가 감탄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70이 넘은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시다니. 도훈은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삶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영이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의 선택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는 거고요. 집으로 돌아온 도훈 가족은 어머니가 없는 집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새로운 시작의 일부였습니다. 서영은 민준이의 방에 들어가 정리를 도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주신 놀이개 어디에 둘까? 민준이는 자신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놀이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요. 매일 볼 수 있게. 서영은 아들의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선택이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아버지의 도장 케이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물건을 이제 그에게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마치 세대 간의 이어짐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서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네, 그냥 생각이 많네요.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셨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그래도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이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한 달 후 순애는 정선 아라리촌에서 작은 한복 체험관을 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았고 그녀의 솜씨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도훈 가족은 주말마다 영상통화로 근황을 주고받았고 매달 한 번씩 정선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정순애는 정선 아라리촌에서 순애 한복 체험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솜씨는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전통 한복과 놀이개를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75살이 된 순애는 매일 아침 한옥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훈 가족은 약속대로 꾸준히 정선을 방문했고 명절이면 순애도 서울을 찾았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은 더 가까워진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순애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한지 상자에 넣어 장롱 맨 윗칸에 보관했습니다. 상자에는 내가 떠난 후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민준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그는 할머니 집에서 2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민주는 할머니의 한복 만들기와 놀이개 제작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저 혼자서 놀이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이번엔 더 복잡한 매듭도 가르쳐 줄게. 민주는 할머니의 지도 아래 정성스럽게 놀이개를 만들었습니다. 서툴지만 그의 손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놀이개 어때요? 순애는 손자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구나. 내 첫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야. 정말요?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 내 친구들도 분명 좋아할 거야.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내가 이렇게 이어가니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단다. 저녁에는 도훈과 서영도 정선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순애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걱정 마. 이곳의 맑은 공기와 평화로운 생활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서울에 계실 때보다 훨씬 생기 넘치세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민준을 데리고 아라리촌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단다. 네, 할머니. 뭐예요?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용기 있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구나. 그 말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내가 잘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할머니가 내린 선택이 너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야. 돌아오는 길에 순애는 민준에게 특별한 한복 한 벌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업실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남자아이용 한복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둔 한복이란다. 언젠가 내가 입고 싶을 때를 위해 간직해왔어. 민주는 한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제가 입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한번 입어보렴. 민준이 한복을 입자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이 만든 한복을 기꺼이 입고 그 아름다움을 알아주는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야, 할머니는 그저 행복해서 그런 거란다. 내가 그 한복을 정말 잘 어울린단다. 민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한복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다음 학교 문화 발표회 때 이 한복을 입고 노리개 만드는 법을 발표해도 될까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그런 발표를 하고 싶다고? 네, 친구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것처럼요. 그 말에 순애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사랑이 손자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틀 후 도훈 가족이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순애는 민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그녀의 바느질 도구 세트였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보물이란다. 이제 내가 가져가렴. 정말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사용하셔야 하잖아요. 할머니는 이제 새 도구를 샀단다. 이건 내가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야. 도훈과 서영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 도훈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선택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 가끔은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더 가깝게 하는 법이란다. 서영도 순애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그렇게 가족이 떠난 후 순애는 한옥 마루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용기가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5년 후 어느 겨울날 아침 순애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아라리촌 주민들과 전국에서
그녀의 제자들이 모였고 그녀가 남긴 한복과 놀이개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도훈 가족은 어머니의 한옥을 정리하던 중 장롱 위에서 작은 한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읽어주세요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도훈, 서영, 그리고 내 손자 민준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 선택이 처음에는 너희에게 충격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어서 고맙다. 가족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너희도 알게 되었길 바란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나에게 마지막 시간은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다. 민준아, 할머니의 한복과 놀이개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내가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이어가는 모습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단다. 도훈아, 서영아, 너희의 이해와 지지가 있었기에 내 마지막 여정이 더욱 빛났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 가족은 영원히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정순의 드림. 편지를 다 읽은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영도, 이제 18살이 된 민준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1년 후 민준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전통 공예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도훈과 서영은 아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순애 할머니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